자, 2부는 NPL 매수 요청을 제가 수십 차례 해봤는데 그 사례 어떻게 했고 과정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디 근저당이 있어요. 은행의 근저당이 1억이 원금이면은 보통 채권 최고액이 120%니까 1억 2천 잡히겠죠. 이율은 뭐 3.5%, 요즘 뭐 4.125%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일단 그냥 3.5라고 잡죠. 이율이 3.5고 연체율은 3%를 묶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연체를 한다 그래도 1년에 3% 이상 못 받아요. 연체이자 상한선이 3%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자를 연체해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낙차로 배당까지 해서 1년 시간이 걸린다고 할 때 1년 이자가 3.5%니까 350만 원. 그리고 연체이자는 3%니까 300만 원. 그래서 이 1금융 요 은행 요 1억짜리 이율 3.5 연체이자 3%짜리가 1년 연체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수익은 650만 원. 여러분들 하겠어요, 이거? 안 하죠. 미쳤다고 1년 기다려서 650만 원을 받으려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은행에서 저한테 홍티경매 니네가 이거 1억에 살래? 안 사죠. 제가 미쳤다고 1억에 사요. 아니 1억에 사와서 1억에 사면 그 권리관계 계약 그대로 갖고 오는 건데 그럼 1년에 꽉 채워야 6.5%짜리 그 계약을 그 근저당을 가지고 와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650만 원 받을 걸 이거 왜 갖고 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금에 10% 깎아줄게. 그래 10%? 그러면은 10%니까 16.5? 16.5%? 그래도 안 사죠. 80%면 제가 사오지. 원금이 20% 깎아줘. 그럼 내가 살게. 그럼 20%에다가 6.5 더하니까 26.5니까 할만하지, 그러면은. 예. 이거는 원금에 가져와도 실익이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거를 20% 이하에 팔 거는 있죠. 저 쓰레기 물건 같은 경우 낙찰이 될지 안 될지 가능성도 없는 그런 거는 얘네가 팔지. 근데 아파트 채권을 팔까요? 안 팔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당연히 배당이 되는 거를 저한테 뭐하러 팔겠습니까? 저희한테.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지. 그리고 갖고 온다고 한들 원금에 판다고 한들 우리가 원금에 사와도 수익이 안 나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은행 근저당 채권은 NPL은 우리들이 뭐 팔겠다고 얘네가 하도 원금의 최소 15, 20%를 싸게 팔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살 필요가 없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저축은행 근저당. 저축은행 근저당이 이제 1억, 이것도 원금이 1억이고, 채권 최고 1억 3천 잡고, 이자가 10.5. 보통 뭐 저축은행이 한 10%쯤 되니까 10.5라고 가정을 하고, 연체율은 3% 그대로 묶여요. 자, 요게 이제 연체가 돼갖고 경매까지 해서 1년이 간다고 쳐요. 앞에 거하고 똑같은 사례대로. 그러면 낙차로 1년에 배당을 받으면 1년 이자가 이제 10.5니까 1,050만 원. 연체이자가 300이에요. 그러면은 수익은 1,350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원금에 사려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죠. 이거 1,350만 원 받으면 세금 안 내나?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뭐 10%도 안 되게요? 이 필요 없다는 거지. 이것도 안 사는 거예요. 물론 저축은행 니들도 원금의 95%? 95%에면 뭐 10.5에서 15.5? 이래도 안 사. 이거는 원금에 야 니네도 한 10% 이상 다운을 시켜. 그러면 내가 살게. 근데 문제는 아파트 채권을 사는 거지 낙찰이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없는 거는 얘네가 아무리 반값에 판다 그래도 살 필요가 없겠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95%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부업체 근저당 1억이 원금이에요. 채권 체격은 약 140% 1억 4천이고 이율이 15%예요. 보통 15, 16인데 그냥 15라고 정했고 연체율은 3%. 자, 요게 이제 연체가 돼갖고 경매에 들어가서 똑같이 1년 있다가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자, 1년 이자가 15%니까 1,500만 원에다가 연체이자 300만 원 더하면은 수익이 1,800이 되니까 요거는 뭐 해볼만 한데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18%면은 그냥 우리가 그 대부업체 뭐 그냥 우리가 대출해주지 뭐하러 18% 받으려고 이걸 매수해요. 대부업체 니들도 야 10%만 싸게 해줘. 그럼 10% 얹으면 28%. 그럼 당장 사죠.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채권 이제 대부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1금융, 2금융보다 이렇게 대부업체 채권을 찾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쓴 대로 18%에 매수 가능한 물건은 많아요. 18%에 그날 오늘 계약한 당일까지 내가 이자 다 주고 원금 다 줄게. 그럼 팔 애들이 많다니까요. 팔 수 있는 업체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18% 받으려고 NPL을 합니까? NPL을 제가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면은 몇 개를 살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18%짜리는 그냥 우리가 대출해줘도 18% 받는데, 뭐하러 연체이자까지 얹어갖고 돈 들여가지고 1년을 기다렸다가 18%를 받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
그 18%는 1년 수익률은 우리가 홍티경매 그냥 대출, 지금 나가는 대출로도 18% 아니라 20%까지 채워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24% 이상, 제가 여기 보여드린 대로 1년 기준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24% 이상이 나오는 채권 같으면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한 건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건 하려고. 제가 못하면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능력이 안 돼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약속한 대로 제가 원금 돌려드리고, 손실, 이자 약속한 대로 제가 드려야지. 제가 한다고 해서 투자한 거 아니야. 근데 못했어. 그럼 제 돈으로 드려야지. 했으면은 뭐 되는 거고,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제 능력이 한계점이 부딪혀서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건 본다니까, 한 건. 20억, 30억짜리 한 건만 해서 이렇게 24% 이상짜리 한 건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건 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가는 거예요. 예. 여러 건 못합니다. 여러 건 할 수도 없고요. 물론 뭐 여건이 되고 뭐 조건이 되면은 여러 건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의정법정이상권이나 홍성에 손쉽게 갖고 올 수 있는 NPL을 갖고 제가 매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진짜 NPL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간도 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24% 이상 남는 거래야 가능하지. 아니 뭐 18%짜리를 우리가 갖고 오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거 했다고 제가 여러분 제가 NPL 매수했습니다. 드디어 딱 보여줬는데 계산해 보니까 18%야. 이걸 무엇하고 이거 NPL 했다고 이걸 자랑질할 수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돈이 되는 걸 해가지고 못하면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해서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돈 나눠갖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하는 거죠. 예. 그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시작을 뭐 하려고 시작 이제 더 큰 모터를 이제 달았기 때문에 그 모터를 장착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조금 뭐 약간의 한쪽이 좀 삐끄덕거렸는데 이제 모터를 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NPL은 쉽지가 않고 금감원 대부업을 창업해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감독원에 이제 이것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그 금감원에 등록한 대부업체를 창업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통화하신 분들도 전화 와갖고 제가 그분들은 뭐 제가 한 20-30분 뭐 한 40분 제가 상담을 드린 분도 있어요. 뭐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너무 모르니까. 금감원 등록을 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홍티경매에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뭘요? 질권대출을 좀 받아서 NPL을 하고 싶대요. 어떤 분은 공장 NPL을 주로 해서 공장 NPL을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낙찰 받아서 이거를 또 크게 뭐 낙찰을 10억에 받고 15억에 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또 다른 한 분은 NPL 뭐 아파트 NPL만 집중적으로 하겠대요. 그래서 1순위에 있는 은행 그 근저당 채권을 매수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유동화를 전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 채권 뭐 어디 뭐 제일은행 건가 뭐 그거를 하고 싶다고 물건을 콕 집어갖고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본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시작을 이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되나.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했죠. 두 분은 NPL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죠. 자, 문제는 이분들이 5억밖에 없잖아요. 5억밖에 없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5억 갖고 자문금 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금감원 등록한 대부업체 자문금 5억 말고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돈 있어요? 없대요. 한 분은 뭐 1억 정도 더 있으니까 6억 있고 이분은 5억 있고 그런데 이분이 공장을 보신 공장은 뭐 몇십억짜리 공장이니까 근저당 그 부실채권 NPL만 하더라도 최소 원금이 10억이 넘어요. 이분도 아파트를 하고 싶은데 뭐 다 이 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하고 싶어 하니까 보통 아파트 대출 나간 게 이제 큰 아파트 중심으로 보니까 뭐 7억, 8억짜리야. 이분들이 그러면은 10억짜리를 어떻게 사고 8억짜리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대출을 받는데요. 제가 금융감독원에 대부업을 내서 어렵게 허가를 받아냈는데 금감원 등록된 대부업체면 당연히 질권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거지. 대출이 안 나와요. 질권대출을 누가 해줘요? 당신들한테. 그렇잖아요. 홍티경매도 이제야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야 100억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보다가 니네 같으면은 해줄 수 있겠다. 믿음이 신뢰를 좀 간다. 해줄 수 있으니까 서류 내 이렇게 얘기 나온잖아요. 그것도 해준다가 아니라 서류 내라 이거 서류 내라. 서류 내서 보고서 해주겠다 이거예요. 홍티경매가 100억 했다는 거 알려줘도 그래도 얘네들이 옳거니 니네 같으면 대단한데 해줄게 이게 아니라 야 니네가 100억 했어? 100억은 얘네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죠. 100억 했다고 우리끼리는 100억 하면 우와 많이 했다. 근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100억이라는 건 뭐 세 발의 피인 거죠. 그러니까 100억 했다고 명함을 내밀 게 못 돼요. 100억 했다 그래도 그래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하고 서류 갖춰서 내요 이거예요. 그래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검토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 5억짜리 대부업이 만들어가지고 질권대출을 받겠다? 어디서 해주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 받은 분 있으면 제발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저도 좀 받게. 저도 좀 그런데 통해 갖고 좀 손쉽게 좀 받아볼 수 있게 저도 할 테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 원칙대로 해가지고 다 서류 내고 그 관계자 만나서 면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를 뭐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며 좀 알려달라 이거. 혼자만 하지 말고 좀 알려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제가 충분히 드릴게. 대출 받으면은 제가 사례비 충분히 드릴게. 넉넉하게 드릴게. 소개비 쪽으로는 아마 최고로 제가 드릴 테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안 해주잖아. 없어요. 힘들다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 못 들어봐. 융창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름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 저축은행도 있다는 걸. 저축은행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저희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냥 바로 창업 바로 낸 대부업체 이제 한 두 달, 석 달 됐는데 금융감독원 등록된 업체 그런데 바로 그런 대부업체에 질권대출 나갈 수가 있나요?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묻는 거죠. 그렇게는 못 나갑니다. 서류 다 받고 지난 1년 재무제표 받고 확인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창업한 지 두 달, 석 달 만에 질권대출을 받았다? 아는 분한테 받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금융기관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질권대출을 개인이 받는다? 무슨 수로 개인이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은행이 또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은행이 이놈들이 올해 우리 FNI를 출범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NPL 시장에 진입한 거거든요. 지금 대신하고 유한커가 다 먹고 있는 NPL 시장을 이제 농협자산관리공사하고 세 군데가 이게 보니까는 돈이 되거든. 지금 아마 몇십조 그 규모일 거래요. 지금 그 이 NPL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은행 이놈들이 우리 FNI를 출범시켜갖고 NPL 시장에 진입했다니까. 이놈들이 이제 또 진입했어요. 이제 공룡이 또 나온 거야. 이렇게 공룡이 4개, 4마리가 있는데 이 공룡들 4마리 틈에서 홍티경매 같은 그 개미만한 그 개미도 아니 개미보다 크겠구나. 조그마한 공룡 새끼 그 공룡 알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수로다가 뭐 우리 거를 찾아 먹습니까? 못 먹지. 그러니까 그 큰 그 유동화 회사 이 FNI 같은 그 유암코라든가 이 대형 그 AMC 회사들이 질비한 상황 그 NPL 시장은 홍티경매 같은 데는 우리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부업체 채권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실전 사례라고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지금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새마을금고나 뭐 신협, 산림조합, 뭐 단위농협에 제가 NPL 그 관련된 걔네 근저당 채권 사오려고 무수하게 연락들을 했어요. 연락도 하고 우리 NPL 스터디 할 때 우리 회원들이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관계자들하고 얘기해갖고 또 얘기가 돼서 제가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안 돼. 예. 절대로 안 깎아주려고 하고 원금을 다 달라고 하고 어느 경우는 어느 새마을금고는 자본금이 얼마냐 그때 5억이었죠. 홍티금이 5억인데 그랬더니 그 비웃으면서 5억짜리 자본금 회사가는 우린 거래 못합니다. 왜요? 50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소리. 아니 내가 돈 있어서 니네 거를 사오겠다는데 아니 내가 니네 사올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집이 얼마짜리 있는지 뭐가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대요 얘네들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본금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이제 36억을 만들고 이제 4월달 가기 전에 이제 50억을 만들어가지고 자본금 50억을 넘기는 홍티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이 그 이번에 6억 자본금 증자할 때 비용이 1,0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5억 정도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 정도씩 드는데 이게 만약에 10억을 하면 2천, 20억을 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 4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근데 돈을 들여서도 제가 있는 자본금 끌어모아서 증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0억 이상의 클럽, 뭐 50억 클럽이 뭐 어디 나왔지만은 50억을 만들어야 어디 가서 명함을 내미니까 그래서 제가 50억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모터 하나 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모터는 홍티경매 2021년 재무제표가 이제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이태원 회계사가 이제 우리가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대부업체 100억이라면은 간단해요. 대출 나간 데가 한 55군데 정도 되니까 50억에 쭉 정리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50억에 대출 나갔는데 거기에 질권투자 이름이 올린 분만 200명이 넘잖아요. 250명, 300명이 넘어가니까 그 무수히 많은 우리 회원들 이름이 개별로다가 있고 그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대로 질권투자가 27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자를 개별적으로 드리고 한 걸 다 계산해야 돼요. 다 따져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재무제표는 이금융
제가 질권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볼 때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야, 얘네들 뭐냐 이거? 야, 그 금융거래가 수천 건인데다가 입출금 내역이 거기다가 그 이자를 받으면 제가 바로바로 드리잖아요. 삥땅 치는 거 없이 바로 드리니까 그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여러 명하고 거래했던 내역들이 또 말 그대로 그 얘네가 볼 때는 우리가 돈을 믿고 줄만한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50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회사 소개서에 얹어서 이제 그게 제일 위에 올라가야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질권대출을 받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홍티경매 같으면 그냥 뭐 어제가 나면 나오는데 이거 필요 없이도 나오는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우리 저기 대부 회원들 홍티경매 그 프랜차이즈 대부 회원들한테 질권대출을 받아다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려고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뭐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은 게 있지만은 아직 뭐 확실하게 뭐가 보여드리는 게 없으니까 보여줘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제가 도장 찍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할 것 같아요는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뭐 그 추상적인 얘기 되지도 않는데 된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된 것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고 된 걸 얘기하는 거지 되지도 않는 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은 때려치자 이거죠. 그냥 1금융, 2금융 그 근저당 채권은 다 제껴버리고 대부업 채권에 전력하자. 대부업체 그 많은 대부업체 중에 아니 우리한테 팔 물건이 하나라도 없을까요? 20억 넘어가는 거 그 많은 것 중에 우리한테 올 게 하나라도 없을까요? 하나 있겠죠. 만들어 보겠죠. 못 만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뭐 제가 손실 나갖고 다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손실 나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만들겠지.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티경매 이제 재무제표하고 이제 50억 자본금이 만들어지면 이제 4월달 가기 안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요일 딱 하는 거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표를 제가 잡는 거고 목표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뤘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목표 설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나 목표 설정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보여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목표 설정을 보여줬으면 차후에 결과를 보여줘야죠. 이루었으면 이뤘다. 못 이뤘으면 못 이뤘다.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세금도 그대로 다 내고 우리 홍티경매 프랜차이즈 회원 중에 가장 큰 그 조약한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세금 탈세예요. 세금 탈세를 하다가 걸리면 그냥 큰 손해가 본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 세금 탈세는 저희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세금을 다 내자 이거죠. 세금을 다 내고 우리가 떳떳하게 그 영업을 할 때 우리를 고금리를 받는다 그 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그 손가락이 걷어들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탈세하고 현금 받고 영수증 그 저기 처리 안 하고 그렇게 제가 한다면은 그 문제가 나중에 분명히 된다고요. 그래서 홍티경매는 세금 낼 거 다 내고 뭐 100% 다 내고 그래서 떳떳하게 나간다.